오늘, 아이고, 벌써 목요일이네. 목요일이에요. 오늘 숙제가 워크북 490번부터였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495번이요. 여기 문제는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C의 길이는 5루트 6이고 12분의 5파이, 3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다이렉트로 알 수 있겠죠. 우리 12분의 파이 하면 이게 얼마예요? 15도입니다. 15도예요. 파이가 180이죠? 180을 12개로 나누면 하나에 15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그거의 5배니까 사실은 75도라는 거. 그리고 요거의 몇 배예요? 4배죠. 12분의 4파이니까. 그래서 15도의 4배니까 60도. 요렇게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둘 다 하면 얼마죠? 135도죠? 45도겠네요. 보셨어요? 많이 나오는 형태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60, 45, 75 이렇게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대변대각에 대한 내용이고 문제에서 A, B의 길이 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대변대각에 대한 내용이고 각들이 모두 특수각이니까 사인 법칙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도형은 원래 해법이 여러 개입니다. 해법이 여러 개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어제 썼던 사인 법칙을 배우지 않아도 60, 45를 보면 쓸 수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수선 떨구는 거죠. 수선 떨구면 45, 90이니까 여기 45. 여기 60, 90이니까 여기는 얼마? 30도. 해서 75도가 되는 거죠. 그럼 비율이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5루트 6에 해당하는 게 루트 2니까 1에 해당하는 건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5루트 3, 5루트 3입니다. 자, 각이 작을수록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짧아져요. 분산율, 지원, 주요 안 왔습니다. 됐다. 네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0이 마주보는 게 비율로 60이래. 30이 마주보는 게 비율이 60이 마주보는 게 루트 3, 90이 마주보는 비율이 2죠.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5루트 3이니까 2에 해당하는 건 5의 2배인 10이 되겠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돌고 도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라고요? 사인 법칙인 것 뿐입니다. 찍고 들어왔나요? 네. 핸드폰 제출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할 때는 그걸로 이야기를 드렸었죠. 사인의 정의, 그 다음에 원주각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방법은 한 개가 아닙니다. 도형.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반대로 근데 나중 되면 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도형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했었던 내용을 반대로 좀 해볼게요. 방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었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직각삼각형은 이거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거 높이예요. 이거 빗변이에요. 그럼 빗변과 높이에 관련된 건 삼각비 중에 뭐가 있죠? 사인 있죠.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는 빗변, 우리가 원하는 x분의, 여기 높이 h로 놓을게요. x분의 h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를 기준각으로 잡을 거예요. 여기 아까 4분의 파이였습니다. 4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는 자 90도가 마주보는 거 이거 여기서도 얘가 마주보는 이 친구가 높이네요.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니까요. 5 루트 6분의 h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죠. h를 없애는 구조로 가기 위해 물론 h는 꼴로 정리해도 되지만 간단한 방법은 나누는 거죠. 그럼 h가 약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x를 구하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x 요렇게 위치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x가 h인가요? 아니죠. 곱하기 x가 h고 요거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죠. 사실은 사인 법칙을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특수각이니까 저걸로 하셔도 돼요. 그럼 특수각이 아닐 때는요. 어쩔 수 없죠. 그럴 때 사인 법칙이나 탄젠트,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가보죠. 결론적으로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5 루트 6은 사인 아까 여기 얼마라고요? 45도 4분의 파이 분의 우리가 원하는 x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됐죠? 다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도형은 해법이 여러 개예요. 하나 찾았다고 끝내지 마시고 나중에는 꼭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됐습니다. 다음 저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요 503번입니다. 2020년이 벌써 6년 전이네요. 여러분 이때 초등학생이었던 겁니까? 징그럽네요. 이때 코로나 막 시작하던 시기였었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라고 되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내접하는 어떤 삼각형이 있고요. 아무렇게나 그렸어요. 길이에 대한 내용이 없길래 ABC 있는데 사인 B에 해당하는 친구가 5분의 3일 때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사실 스몰 b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변과 외접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뭘 쓰셔야 돼요? 사인 법칙 써야죠. 그럼 사인 B분의 얼마? AC는 2R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AC의 길이는 20 곱하기 사인 B고요. 문제 사인 B가 나와 있죠. 5분의 3이니까 20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12가 되겠죠. 이 문제 어렵진 않은데요. 이거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은근히 많이 틀려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 지름의 길이 10이라고 하면 되게 많이 틀려오더라고요. 지름의 길이 10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5니까 2R이 10으로 해야 되는데 R을 그냥 10으로 해서 되게 많이 틀려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실수가 좀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네, 요거는 지난번에 했고요. 506번 보겠습니다. 506번은 도형의 특징을 하나 추가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ABC는 삼각형의 세 내각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각 세 개의 합이 무조건 파이가 됩니다. 그럼 우리 B 더하기 C를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많이 쓰이는 트릭입니다. 그래서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하고 싶으신 게 있어야죠. 뭘 하고 싶어요? 각변환을 하고 싶으셔야죠.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A 하면 여기 2분의 1 파이 2분의 2 파이고 A만큼 뒤로 오니까 2, 4분면에 떨어져서 사인은 양수고 여기 짝수니까 그대로 사인 A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이제 그래프 배웠죠. 그래프 각변환 같은 이야기예요. 대칭성에 의해 생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파이 마이너스 A면 파이가 여기 있죠? A만큼 뒤로 간다고요. 그게 파이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럼 대칭성에 의하면 0에서 A만큼 앞으로 간 친구랑 어떻게 했어요? 결과물이 같겠죠. 머릿속에 간단한 사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사실은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랑 사인 A는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중3에서도 다뤄지죠. 사인 120도랑 사인 60도는 같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둔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따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선. 자, 어쨌든 지금 이야기는 사인 제곱 A가 4분의 1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죠. 이 내용이. 1이라고 했고 4를 나눠서요. 나왔네요. 사인 A가 뭐예요? 2분의 1이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파이 A가 파이 이내의 각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는 1으로 해볼까요? 단위 원으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요걸 세타라고 놓으면 A라고 놓으면요. A의 크기는 아무리 커도 파이 이내 180도 이내에 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인 무조건 양수고요. 여기서 사인 양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요? 삼각형의 한 각에 대해 사인을 씌웠을 때요. 됐죠? 자, 그렇다면 사인 A는 2분의 1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BC의 길이랑 각 A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sin A분의 BC의 길이는 2R이다.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 저번에 반지름에 관련된 내용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쓴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 하나만 바꿔주시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509번 보겠습니다. 509번 보시면 이 문제에 선명하게 표시된 원의 중심 O가 있죠. O를 지나는 직선이 있네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뭐라고 부릅니까? 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럼 지름에 의해서 지름의 양 끝을 가지고 원의 둘레랑 만나서 생기는 각. 지름의 양 끝을 가진 호에 대해 원의 둘레랑 만나서 생기는 각은 무조건 얼마다? 수직이다. 됐죠? 자, 그렇다면 아직 우리 보조선 같은 거 하나도 안 그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선 외에 그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60이니까 여기는 30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크기가 같습니다. 왜요? 이 호에 대한 동일한 원주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고요. 아직 역시 그거 안 그었어요. 보조선 하나도 안 그었습니다. 문제에 있는 것만 표시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써있긴 한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네요. AB랑 BC랑 2루트 2래요. AB랑 BC랑 길이가 같답니다. 2루트 2, 2루트 2예요. 직각삼각형인데 길이 같으니까 직각 2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럼 여기 45도가 되겠죠.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친구의 루트 2배 해서 4가 돼요. 반지름은 2입니다. 되게 많은 내용을 숨겨놨네요. 자, 그럼 여기도 45도고요. 됐습니다. 근데 ABD 60도일 때 CD의 길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 길이요. 그럼 이 길이 X로 놓으면 지금 어떤 친구가 그려져 있냐면 이 친구가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생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삼각형의 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특수각 있네요. 그리고 그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도 있네요. 그럼 뭘 써요? 사인 법칙 쓰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BCD에 의해서 사인 30도 분의 우리가 원하는 CD의 길이는 2R이 되겠습니다. 됐죠? 보조선 하나도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보조선을 그을 때 그 보조선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 보조선을 긋나?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선부터 긋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보조선이 하나도 필요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11번입니다. 요거는 어제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게 접하는 선에 대해서는 4개의 선 중에 2개에 의해 이루어진 각은 2개에 의해 이루어진 각과 같다. 오늘도 자다가 늦었습니까? 네, 그래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얼굴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핸드폰은 가져왔나요? 그래요. 자, 511번입니다. 511번은 AB의 길이는 6이고 BC의 길이도 6이래요. 아이고, 2등변 삼각형이네요. 근데 각 B가 90이래요. 직각 2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 2등변 삼각형에 대해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C, M.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했네요. 시계 방향으로 네이밍을 붙였죠. AMC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왜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워크북 풀고 있잖아요. 그럼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아니죠. 선생님 푸는 거를 같이 적어야죠.
야,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CM, 이 친구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네요.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무슨 법칙을 쓴다? 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이걸 하셔야 되고요.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변하고 대각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대각이 사실은 특수각이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특수각만 다뤘습니다. 30도, 60도, 아이고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45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만 다뤘죠. 혹은 이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특수각인 150도, 120도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사인하고 여기에 대각을 넣은 결국에 필요한 건 사인의 값이 얼마인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사인의 값이 얼마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인의 값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특수각이 아니어도 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간중간에 했던 것처럼. 자, 그럼 여기 친구에서 여기 있죠.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나왔네요. 여기 길이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AC의 길이는 6루트입니다. CM의 길이는 3이네요. 여기 길이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길이 구하면 얼마죠? 여기 길이 3이죠? 그러면 물론 제곱으로 해도 되는데 어차피 비율이 성립합니다. 다 닮음이기 때문에. 길이 B가 1대 2잖아요. 그럼 B편의 길이는 1의 제곱, 2의 제곱의 합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5입니다. 1에 해당하는 게 3이니까 루트 5에 해당하는 거 3루트 5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3개 모두 나왔고요. 여기 얼마예요? 각도 혹시 알고 있나요? 45도입니다. 됐죠? 특수각 나왔네요. 대변 대각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각을 낀 대변 대각으로 한다면 사인 45도 분의 대변인 3루트 5는 2R이라서 우리 R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자, 여러분 여기 6루트 2인 거 알죠? 6루트 2인 거 알죠? 여기 세타라고 놓을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 세타는요. 여기 세타는 얼마인지 못 구합니다. 크기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만 알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세타가 얼마인지가 아니고. 맞죠?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여기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맞죠? 둘 더해서 180도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를 기준각으로 잡으면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높이고 여기가 빗변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한다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한다면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3루트 5분의 6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인가 첫 번째 문제에서 했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변환을 쓴다면 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사인 세타가 3루트 5분의 6인 걸 알았네요. 그럼 우리 아까 요거 사인 대각의 크기만 알면 된다고요. 사인 세타만 알면 돼서 사인 세타분의 6루트 2가 이거 분의 6루트 2가 얼마라고요? 2R인 거예요. 세타가 얼마인지 몰라도 사인 세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니어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같이 해주세요. 다음이요. 네, 514번입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안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안 했었던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는는 나왔네요. 는는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나요? 는 K를 붙여서 정리를 하시는 게 첫 번째 접근입니다. 그래서 는는 나오면 마지막에 는 K를 붙여서요. A 더하기 B는 6K, B 더하기 C는 5K,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7K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세 개가 처음 두 개, 그 다음 두 개, 순환하면서 마지막 두 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더해져 있죠? 순환하는 구조고 연산이 똑같아요. 이럴 때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이 연산하고 같은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A, B는, B, C는, CA는 이라고 돼 있으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는 연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됐죠? 그렇게 한다면 A가 두 번 더해주고 B가 두 번 더해주고 C가 두 번 더해지네요. 두 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요. 하나, 둘, 셋을 더하면 15K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왔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분의 왜 18K요? 그렇네요. 미안해요. 18K네요. 미안합니다. 계산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18K이고 그럼 9K가 됩니다. 됐죠? 이 세 친구의 미지수는 A, B, C, K까지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어서 각각이 얼마인지 구하는 건 보통 어렵습니다. 하지만 A를 몇 K, B를 몇 K, C를 몇 K로 표현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걸로 정리하면 B 더하기 C가 5K니까 3개 더해서 9K 나오려면 A는 4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4K인데 B까지 더해서 6K가 되려면 B는 2K고요. B랑 C를 더해서 5K가 되니까 C는 3K가 되겠죠. 이 내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표현하면 A 대 B 대 C는 4 대 2 대 3이라는 내용을 돌려서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했었던 사인 법칙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인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변과 사인에 대한 내용. 뭐 있어요? 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죠. 사인 A분의 대변 스몰 a는 2R이에요. 정리하면 2R분의 A가 사실은 사인 A죠. 그럼 구조가 똑같으니까요. 2R분의 스몰 b가 사인 B입니다. 그 다음에 2R분의 스몰 c가 사인 C가 되죠. 그럼 우리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분모에 2R이 있는 게 똑같죠? 어차피 비율이니까 약분해도 됩니다. 그럼 사실 A 대 B 대 C가 돼요. 그래서 사인의 B는 변의 B랑 같습니다. 근데 사인의 B가 같은 거지 각의 B가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30도, 60도 이렇게 있을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30대, 60대, 90이었나요? 1대 2대 3이었나요? 아니죠. 이게 비율이 아니었고 사인 30도 얼마죠? 사인 30도 얼마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사인 90도 얼마예요? 1이죠. 그럼 보세요.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 대 1이니까 하나, 둘, 셋에 2를 곱해서 1 대 루트 3 대 2의 비율이 성립했었던 거죠. 각의 크기 비 아닙니다. 각의 크기에 비례하진 않아요. 각이 커지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길어지긴 하지만 비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각이 2배 됐다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배가 되진 않습니다. 무엇에 비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사인 값에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커질 때 커지는 함수긴 하지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비례 구조를 정확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억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각의 B는 대변의 길이 B와 일치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7번입니다.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뭘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변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 B를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면 2R분의 스몰 b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변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
sin a는 2r분의 small a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의 항 하나, 우변의 항 두 개로 이루어진 친구죠. 근데 이 친구들 모두 분모로 2r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요, 주무시는 분들. 양변에 2r을 곱하면 남는 게 b하고 c-a가 좌변에 남고요. 우변에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남네요. 됐죠? 자, c-a, c 플러스 a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c-a가 공통이죠. 넘겨요. 넘겨서 c-a로 묶으면 이 친구는 b 남고요. 이 친구의 통째로 음수배인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는 0입니다. 그럼 곱해져서 0이니까 c-a가 0이거나 아니면 b-c-a는 0이니까 a는 c거나 아니면 b는 a 더하기 c인데 불가능하죠.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도 남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삼각형에서. 그럼 위에 것만 존재하니까요, A랑 C가 같다고요. 무슨 삼각형? 2등변 삼각형입니다. 피곤하죠, 여러분? 방학 막바지가 되면 원래 그렇습니다. 선생님 방금 욕할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책도 안 펴놓고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방금 넌 씨발 책 이렇게 할 뻔했어요. 욕이 그냥 절로 나올 뻔했네요. 안 풀 겁니다. 뭐예요? 꿈에 나오니까요. 꿈에 나오면 선생님 몇 날 며칠이고 못 잡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제발. 싫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해도 결국에 처잘 놈들은 처자더라고요. 빈정상에서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니네 고3 수능 끝나고 찾아오면 몰래 귀에다 해드릴게요. 남들 못 듣게. 알겠죠? 그때 찾아오세요. 그럼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듣고 싶으면 그때 찾아오겠죠. 뭐하고 찾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해준다고 임마. 근데 지금은 너무 불보이. 두 문제만 더 풀어볼 겁니다. 무시했어. 두 문제만. 두 문제만 더 풀고 문제풀이는 끝낼 거예요. 오셨어요? 한 번만 더 군대 귀신설하면 군대로 보내버릴 거예요. 맞아. 근데 현욱이 왜 안 해? 현욱이 목이 채우는데. 끊었어. 새끼는 끊었다고. 아니. 진짜 끊었어. 그때 안 하다가. 여러분 저희 현우 좀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관심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현욱이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나요? 현욱이랑? 대화 나누잖아요. 근데 안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김보민이라고 불리긴 하나요? 너 방금 이야기 녹화됐는데 괜찮아요? 너 일방적으로 괴롭혔다고 네 입으로 방금 진술했잖아요. 그 놀리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 거랑 놀린 거 같아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결정해 주실 겁니다. 나중에 이건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자, 526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배 A는 배 B의 정북 방향으로 620m. 정북이 뭔지 아나요? 북쪽 방향. 정확한 북쪽 방향이에요. 약간 삐뚤어진 거 말고요. 정확히 북쪽 방향. 그냥 북쪽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의외로 어이가 박살난 게 많이 보여가지고 선생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풀다가 모르는 내용 나오는 거 있으면 좀 찾아보고 그러세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정북 방향으로 620m 떨어져 있다. 두 배 AB가 동시에 정북 방향에서 동쪽으로 43도, 25도. 아이고, 둘 다 특수각이 아니네요. 이동하여 점 C에서 조업을 했을 때. 조업이 뭡니까? 업을 시작하고. 네. 아침 조. 그럼 밤에 하면 조업 아니에요? 밤에 하면 야업입니까? 맞아요. 그럼 낮에 뛰면 뭐예요? 낮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조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뛰면 뭐예요?
야기. 예. 이게 영어잖아요. 그럼 조업은 영어 아닙니까? 조업이 영어예요. 조업했을 때 대학까지 배 A가 가세요. 약이긴 하세요. 자, 배 A가 지점 C까지 이동한 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이씨, 왜 이렇게 그림이 흐려? 자, 이거 뭐예요? 노르스, 예, 북쪽이죠? 이거 뭐예요? 이스트, 예, 그러니까요. 동. 예, 동쪽이에요. 위가 북쪽이면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여긴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는 상식이에요. 예, 안 나와 있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쪽이 어디예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다 알죠? 누구냐? 다 알죠? 예. 아니, 요즘 가르치다 보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너무 흐리네요. 그림만 따고 다시 그려보죠. 여기 43도고요.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25도고요. A, B, C 한 다음에 620m. 620m.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였죠? 선생님 요거 날아가서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였었나요? A부터 C까지의 거리. 여기 물어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대변, 대각, 대각의 관계가 있어야겠네요. 여기가 43도라고 했어요. 43도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몇 도인 거예요? 숨어있지만 18도. 기분이 이상하네요. 자, 18도예요. 그럼 대변 대각의 관계에 의해서 사인 18도 분의 620은 우리가 원하는 사인 25도 분의 x라고 쓸 수 있겠죠. 네. 됐죠? 특수각이 아닌 내용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문제 위쪽에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사인에 대한 특수각을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인 18도 나와 있네요. 얼마요? 0.3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25도 얼마인지 나왔죠? 0.42.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거 있네요. 사인 43도요. 저런 거 그냥 나오면 문제에서 아무렇게나 문제를 푸는 애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 무조건 그냥 적당히 쓰는 친구들을 위해서 있는 도구. 예, 연 문제에서는 쓰이진 않아요. 여기에 25도가 올지 43도가 올지 고민하라는 의미로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사인 43도는 실제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영화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되게 중요한 것처럼 다루는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무엇인지 알려줄 것처럼 이야기하다 결국 안 알려주는, 그러니까 크게 영화상에서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장치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페이크. 페이크요? 맥거핀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봤는데. 네, 맞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 막 중요한 것처럼 다루는데 사실은 갑자기 큰 의미가 없어지면서 다른 중요한 게 더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맥거핀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 일부 분들은 대학에 못 가시겠지만 대학에 가면 영화 교양 수업을 들을 겁니다. 되게 많이 들어요. 영화 교양 아니면 연극 교양을 많이 듣습니다. 보통 교양 수업으로 그런 거 많이 들어요.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면 방금 이야기한 게 꼭 나올 겁니다. 알겠죠? 맥거핀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 친구는 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맥거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맥거핀이라고 외우는데 일부 학생들은 꼭 맥거핀을 뭐라고 외우냐면요. 맥머핀이라고 외웁니다. 맥머핀 뭔지 알아요? 맞아요. 맥도날드 머핀입니다. 안 먹어봤어요? 꼭 먹어보세요.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건 맥거핀으로 쓰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왔지만 큰 의미는 없었고요. 나머지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0.31이고 0.42니까 분모에 똑같이 100을 곱해버리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1분의 620 딱 떨어지네요. 42분의 x입니다. 됐죠? 이거 약분 딱 됩니다. 얼마? 20으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x는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수업 내용 기억하면 아무것도 안 나고 맥커핀하고 맥머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죠. 일찍 쉴 거예요. 맞아요, 안 돼요. 한 문제만 더 풀고 현우는 집에 가세요. 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임마. 우리 539번까지가 숙제였었죠? 네, 539번까지가 숙제였었네요. 자, 그럼 마지막 539번 볼까요? 22년 6월 고3 문제입니다. 10번, 4점짜리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있고요.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3이라고 되어 있고요. BC의 길이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C의 길이는 3보다 큰 친구고 코사인 각 BAC는 8분의 7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점이고 외접원에 대해서 문제에서 구하는 MD의 길이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코사인에 대한 내용이 얼마인지 나왔잖아요. 그럼 정의를 이용해서 사실 사인 BAC랑 그다음에 탄젠트 BAC의 값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놓고 시작하진 않을 거고요. 구할 수 있으니까 혹시 문제 풀다 필요하면 그냥 구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개 크게 만든 다음에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표시를 좀 해보죠. 노트에 추가 안 할 거예요. 자, 여기 AB의 길이 3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3 됐고요. BC의 길이 2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해야죠. 보면 그림이 엄청 깨끗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보조선을 긋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보조선을 그으면서 뭘 한다고요? 그래서 뭘 찾을지에 대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보조선을 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3보다 크대요. 그럼 AC의 길이가 3보다 크니까 여기서는 이게 제일 큰 각이네요. 삼각형 중에서.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AC 어디 있나요? BAC 여기 있네요.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바뀌고요. 8분의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MD의 길이는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각 하나 나와 있죠? 변. 근데 문제에선 이 변을 반으로 쪼갰대잖아요. 됐죠? 그럼 우리 AC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네요. 왜요? 각이고 변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뭘 쓰시면 되죠? 변 3개와 각 하나의 관계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은 뭐부터 출발하는 거였냐면 기준각부터 출발합니다. 기준각의 대변부터 좌변이 됐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 2의 제곱은 다른 변의 제곱의 합이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물의 곱인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하고 기준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AC의 길이를 X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코사인 법칙 썼습니다. 코사인 법칙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 8분의 7이라고 나왔네요. 약분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분모에 있는 4를 양변에 곱할까요? 4 곱하면 마이너스 21x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얼마냐? 9고요. 요거 얼마냐? 4죠? 넘어오면 5인데 그거에 4배를 했으니까 20은 0이 되죠. 그러면 4, 1 아닌가? 4, 1로 안 되나? 아니다. 4, 1 4, 5 해서 하면 마이너스 16하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1이 나오겠네요. 됐죠? 그럼 x는 얼마예요? 4나 이거에 의해서 4나 아니면 이거에 의해서 4분의 5인데 이건 아니죠. 문제에서 아까 AC의 길이는 3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왔네요. AC의 길이는 4입니다. 그럼 우리 요 길이는 2예요. 요 길이 2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K라고 놓을게요.
그럼 M부터 D까지의 저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코사인 법칙 쓰는 건 이게 다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D랑 A를 이어 보조선 그었네요. 보조선 그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선 그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으라고요. 자, A랑 D랑 이어요. 그러면요. 뭐가 같아요? 이 각이랑 이 각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보조선 그을 거면 뭐라고요? 그은 다음에 뭘 할지를 생각하고 그으라고요. 무조건 긋지 말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구했고요.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했고요. 이게 궁금하다고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뭐가 있으면 될까요? 이거 푸신 분 없나요? 이게 오늘 마지막 문제였었죠. 푸신 분 없나요? 찍으면 푼 게 아니죠. 무슨 시험도 아니고 집에서 과제를 해오는데 찍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럼. 힌트요? 원이 있네요. 원이 있네요. 우리 이걸 쓰면서, 이걸 구하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서 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사실. 맞죠? 원이 없어도 지금 AC의 길이를 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데 안 쓴 조건은 뭐냐면 원 안에 어떤 도형이 있다는 내용을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원에 대한 내용으로 뭔가 접근을 같이 해줘야죠. 찍지 말고요. 그걸 해서 무엇을 더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그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선 구할 수 있는 길이를 추가적으로 구했어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AM의 길이, MC의 길이까지 구했습니다. 문제 없던 내용 표시했고요. 이제 구해야 되는 길이는 여긴데 무턱대고 보조선을 긋기 전에 우리가 저 친구들로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거라고요. 안 쓴 내용. 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안 쓴 건 이 정도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A와 D에 선을 긋고 있거나 혹은 아까 마지막엔 C랑 D 사이에 선 긋자고 하는 친구도 있었죠? 긋는데 긋고 나서 그걸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요. 계산은 이따가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코사인 법칙 쓰는 건, 사인 법칙 쓰는 건 안 됐어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 각에 대한 내용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원주각 중심각의 개념으로요. 이렇게 하면 아까 누가 얘기했었죠? 다 갔는데 그 다음 스텝을 못 가더라고요. 이렇게랑 이렇게 크기가 같습니다. 맞죠? 맞죠? 원주각에 대한 개념으로 같은 거예요. 두 번째 거 내용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같습니다. 왜요? 막곡지각이죠. 그럼 당연히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크기도 같습니다. 뭐 물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삼각형 3개 중에 2개의 각이 같으니까 남은 하나의 각이 같은 거죠.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서로 무엇입니까? 닮음입니다. AA 닮음이에요. 그래서 닮음에 해당하는 친구가 요거 막곡지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MD의 길이랑 MC의 길이 B가 여기서부터 여기 3개짜리랑 막곡지각으로 이어져 있는 AM의 길이와 그 다음에 어디냐 3개짜리랑 막곡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BM의 길이랑 같습니다. 그럼 우리 방금 이야기로 MD 대 MC가 뭐라고요? AM 대
BM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닮음을 통해서요. 됐죠? 원주각과 닮음을 통해서 여기 왔어요. 근데 MD의 길이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K고요. MC의 길이 몰라요. 아니, 알죠. MC의 길이는 2인 거 아네요. 는 AM의 길이 2인 거 알았네요. BM의 길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아까 BM의 길이를 잠시 다른 문제 풀 때 L로 놨어요. 그럼 우리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L의 길이만 있으면 되네요. 문제가 변했어요. 뭐만 구하면 되는 걸로요. L의 길이를 구하면 닮음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은 마지막에 쓰면 되니까 우리의 중간 목표는 뭐가 된 거예요? L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된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이 삼각형에서 L이 들어있는 친구 중에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구하는데 요거 길이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요 길이가 2인 것도 구했네요. 그럼 변, 모르는 변. 하나, 둘, 세 개의 각 중에 뭘 구하면 돼요? 코사인을 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놨었을 때 각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문제 나왔잖아요. (8분의 7이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죠? 특수각이 아니어도 결국 구하고자 하는 삼각비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 나왔네요. 변 나왔네요. L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뭐가 돼요? L제곱은 마주보는 변이니까 L제곱은 2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2배의 2의 곱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L 길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L 길이 나올 거고 L 길이 나오면 비율에 의해 K 길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틀린, 조금 힘든 예지만 L이 들어있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삼각형을 찾았어요. 그럼 이 삼각형도 각 있네요. 각이래. 변 있죠? 그럼 이 각이 얼마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 각의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쪽 삼각형으로 접근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삼각형으로 접근한다가 된 겁니다. 알겠죠? 문제들은 보조선을 그어서 어떻게 쓸지 그리고 그걸 위해 또 뭐를 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조선을 그고 이렇게 해서 하자는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그 시행착오를 거치시는 걸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요 말고 이런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능 문제예요. 6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에서 내는 겁니다. 그쪽에서 내는 문제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공식 몇 개 알거나 그런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턱대고 선 그리지 마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봤는데 이제 공부를 혼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안 떠오른 게 있으면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똑같은 문제, 원이 들어가 있고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봤을 때 저 친구들을 떠올리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 안 쓰였어요. 이거 쓰이긴 쓰였어요. 이걸 쓰여서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요건 안 쓰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론 써서 풀 수는 있어요. 개길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 안 쓰였지만 기억은 하셔야죠. 원에 대해 삼각형이 내접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모르시는군요. 다들 얼굴들이 맛이 가셨네요. 현우야, 네? 필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오늘 5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형 문제들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나가보죠. 여러분들이 좋아 죽는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 쉽다. 완전 좋아 죽어요. 이쪽 파트도 하면 여러분들이 막 까무러칩니다.
자, 오늘은 정석으로는 12단원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삼각함수의 활용이고요. 우리가 배웠던 도형의 특징들, 삼각함수의 특징들 싹 다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도형 혹은 삼각형에 대한 내용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치우고요. 보겠습니다. 필기해 주세요. 현우, 네? 필기해 주세요. 이렇게 필기하려고 준비 안 했잖아요. 선생님 안 보고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영역도 안 피고 있잖아요. 그죠? 피고 있는데 아닌데요. 거기 아닌데요. 맞아요. 거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닙니다. 맞다고. 자, 삼각형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할 거고 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초등부터 가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부터 이야기를 할 거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나 생각해보죠. 삼각형 나오고 나서 그때는 뭐 왜인지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나? 아니, 요즘은 가르치나? 네, 왜인지 이런 건 안 가르치고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렇게 수직을 떨굽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떨어진 길이를 h라고 놓고 사실은 높이라고 하고요. 그 수직이 떨어지게 된 대응하는 변을 밑변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배웠습니다. 이게 초등이었죠. 밑변 곱하기 높이였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라 중학교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안 돼요. 중학교까지는 자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내일 해와요. 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내용이었었고요. 그렇다면 중학교 3학년으로 간다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우리 계속 나왔죠? 삼각함수 말고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요. 빗변, 높이, 밑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개념을 추가해서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수선 떨구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집중해 볼게요. 왼쪽이군요.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여기를 기준각으로 잡을 거예요. 기준각으로 잡는다면 마주보고 있는 이 친구가 높이고요. 이 친구는 빗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이름을 부여해 줄게요. A, B, C, 그 다음에 여기는 D라고 놓자. 자, 그럼 기준각을 B로 잡았죠? sin B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AB 분의 AD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살짝 변형해서 AD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B 곱하기 sin B라고 쓸 수 있죠. 이걸 여기로 곱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초등 버전을 다시 적어보죠. 이 친구에서 넓이는 초등 버전으로 하면 2분의 1 하고 이걸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BC 곱하기 높이잖아요. AD. 됐죠? 근데 이 AD를 얘로 바꿔 적을 겁니다. 같은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넓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BC 여기까지는 그대로고 AD 자리에 얘를 적어준다고요. A, B, sin, B. 그럼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 삼각형의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B요. 무엇? 두 변과 끼인 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중3 내용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이제 이걸로 보여드린 거고요. 말로 외울 땐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한 다음에 여기 오는 게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오는 거였었습니다. 이게 중3 내용이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각변한 이야기로 했지만 사인 세타는 뭐랑 똑같냐면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라는 걸 암기해서 썼습니다. 왜인지에 대한 내용 이야기 안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사인 60도는 사인 150도랑 같고요. 아예 미쳤어. 120도랑 같고요. 사인 30도는 사인 150도랑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사인 135도랑 같다를 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3 내용. 중3 2학기 내용의 삼각비를 배우면서 두 변과 끼인 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까지 다 그려주시고 유도 과정도 써주세요. 어제 다른 반 수업하는데 다른 반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기를 안 하고 있길래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중요한 것만 적으려고요 라고 하는데 니네가 뭘 알아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걸 결정합니까? 다 적으세요. 다 적고 집에 가서 정리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찾아보세요. 야, 니네가 이걸 딱 보고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면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겠지? 그러니까 다 쓰세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시까지 다 쓰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했었는지 모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필기를 해놓으세요. 어디서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넌 아무것도 안 쓰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중3 내용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 요즘 배우고 있는 어제 배웠던 내용 뭐 있었어요? 사인 법칙 있었죠. 여기에 사인 법칙을 추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밑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덧붙여지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추가하면 우리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이었죠.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스몰 b가 역시 2r이었죠.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스몰 c가 2r이었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삼각형을 그려보죠.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할게요. 사인 법칙 이야기는 외접하는 원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부터 그릴 거고요. 그 원 안에 삼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ABC라고 적을게요. 그럼 여기서 소문자 스몰 ABC는 대변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반지름 있어야 되죠? 라지 R.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쯤 있죠? 여기쯤 있어서 라지 R.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삼각형 쓴 다음에 ABC. 이렇게 쓰면 ABC 삼각형의 넓이죠? 마지막 버전으로 좀 적을게요. 2분의 1 한 다음에 A. 두 변과 끼인각 이걸로 이야기했었죠? 두 변과 끼인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AC sin B. 이게 마지막 요 이야기를 소문자 AB로 바꿔서 이야기한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저 내용을 적용해 볼게요. 어떻게 적용할 거냐면 sin B 있죠? sin B. sin B는 여기 있네요. 이 관계식을 정리하면 sin B는 뭐라고 적을 수 있나요? 2R분의 스몰 b라고 적을 수 있죠. 맞죠? 그냥 넘겨서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2분의 1 하고 이거 자리에 2R분의 스몰 b라고 적을 거라고. 요거 자리. 그러면 분모 2R 될 거죠. 원래 AC 있고요.
b가 오겠네요. 2r분의 b로 곱한 겁니다.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다시 정리하면 4r분의 abc가 되겠죠. 뭐가 사라졌어요? 사인이 사라졌습니다. 뭘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변,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접원의 반지름 이야기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넓이를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런 생각도 드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사인 B, 각을 없앴잖아요? 요거 정리하면 A는 얼마인지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C는 얼마인지 적을 수 있어요. 요거 정리하면 A는 뭐가 돼요? 2R sin A가 되죠. 이거 정리하면 C는 2R sin C가 되죠. 그럼 A 자리에 C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도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 2R sin A, 2R sin C, sin B예요. 좀 정리해보죠. 숫자는 숫자끼리, R은 R끼리 묶어서 정리하면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 이거 남고요. 약분되면 2는 하나 남네요. 제일 앞으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하나, 둘 있네요. 알죠?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물론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외우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인 법칙을 활용한 거라고요. 그걸 생각을 해주세요. 어차피 다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물론 외우셔야 되는데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한다면 이게 산지 이게 R제곱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다 외워야 되니까요. 여기까지도 다 외워야 되죠. 두 개를 적용해서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요. 그거 이야기하고 정규 교육과정은 아닌데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할 건데 마지막 건 모르셔도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어요. 한 20초 정도 더 걸립니다. 그것 빼고는 상관없어서 안 외우실 분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내용하고 적을 것까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못 풀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저게 세 번째였죠? 네 번째 내용은 잠시만 다시 중2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중2 2학기 내용 배우신 분들도 있고 배울 분들도 있습니다. 중2 2학기 내용에 뭐가 나왔었죠? 도형에 대한 내용 중에? 닮음 나왔었어요. 중2 내용 중에 닮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내심 외심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 중에 내심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심 뭐죠? 내심 뭐죠?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삼각형 중심으로 밖에 원이 그려져 있죠?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라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외심이라고 불러요. 그럼 내접하는 원의 중심은 뭐냐면요. 어떤 원이 있죠? 그럼 이 원에 바깥에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또는 삼각형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각형 안에 원이 있는 겁니다. 삼각형 안에 원이 있는 거 너무 안 만나네요. 안 만나니까 다시 그릴게요. 원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어서 삼각형의 안에 원이 있기 때문에 내접하는 원이고 그 원의 중심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설명을 했네요. 우리 원에 내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 나오면 가장 먼저 표시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수직입니다.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셔서 수직,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셔서 수직,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해서 수직 표시를 하시는 게 첫 번째 접근이었습니다. 무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 얘기로 다시 접근해보죠. ABC예요. 그러면 여기는 A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되고요. 우리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요. 스몰 r로 놓겠습니다. 아까 저 친구 뭐였어요? 라지 r로 놨죠. 대문자 r로 놨어요. 지금 이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스몰 r로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을 해보죠.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있죠. 얼마죠? 이 삼각형 밑변 높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R입니다. 맞죠? 그럼 이 삼각형은요? 이게 밑변, 이게 높이죠. 그럼 뭐예요? 2분의 1 BR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은요? 밑변, 높이죠. 2분의 1 CR이 됩니다. 그럼 저 세 개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하나, 둘, 셋의 합인데 이 세 친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인수가 있네요. 세 개가 뭐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나요? 2분의 1 R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럼 남은 친구들 정리하면 예요. 그럼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똑같은 넓이를 내접원의 반지름과 세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세변의 길이가 나오고 내접원과 외접원의 반지름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연결시키시면 이걸 쓰셔야 됩니다. 내접원 반지름, 외접원 반지름 이야기라면 무엇과 연결해서? 넓이와 연결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적어드리죠. 삼각형 적어야겠다. 내접원의 반지름 스몰 r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아이씨 너무 짧아.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넓이와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내접원하고 외접원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건 넓이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삼각형에서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론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론 사각형 이야기까지 해야 돼요. 자, 삼각형 내용의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외워놓으면 한 3, 40초 일찍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헤론의 공식입니다. 헤론의 공식입니다. 없어요. 선생님 칠판 지우개밖에 없습니다. 자, 헤론의 공식은 지금까지 이야기랑 사실은 완전히 결이 다른 친구입니다. 완전히 결이 다른 친구고요. 이렇게 해서 ABC 있어요.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 있죠? 스몰 c 있죠? 자, 그렇다면 넓이는 루트하고 이건 대문자 S예요. 소문자 S 한 다음에 S-A, S-B,
S-C입니다. 여기서 A, B, C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없던 문자가 하나 생겼죠? S요, S. S는 뭘 말하는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로 나눈 겁니다. 뭐예요? 삼각형의 길이만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넣어서 구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요. 요게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살짝만 S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볼게요. 이걸 집어넣어 본다고 생각하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집어넣으면 통분하면 2분의 E-A 2분의 마이너스 2A죠. 그럼 여기에 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맞죠? 그럼 다음 친구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2B를 빼면 요거의 부호가 바뀌죠. 2분의 A-B 더하기 C.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2분의 2C니까 빼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돌아가는 구조가 보이나요? 모두 덧셈이다가 돌아가면서 한 친구씩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S라는 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됐습니까? 헤론의 공식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럼 그런 의문이 들어야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면 헤론의 공식으로 풀면 빨리 풀려. 그럼 헤론의 공식으로 모르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할 때 아까 30-40초가 더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더 걸리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2번 쓰면 됩니다. 여기 X, 여기 H, 여기 A-X 써서 피타고라스 2번 쓰면 H 나옵니다. 그럼 H 나오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외울 거면 확실하게 외워서 쓰세요. 교육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서술형에선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서술형에서 나오면 이걸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언제 배워요, 사실?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운 걸 써서 문제를 풀라고 낸 건 아니겠죠. 그럼 실제로는 문제에서 어떻게 풀라고 내냐면요. 변 3개 나왔어요. 우리 아까 전 내용으로 중3 내용에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과 끼인각, 정확히는 끼인각의 사인을 구한 값 있으면 되죠. 사인을 구한다는 건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구해도 됩니다. 왜요? 코사인이나 탄젠트 있으면 사인 값 구할 수 있잖아요. 정의를 이용하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이런 관계를 이용하든. 그럼 우리 여기에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변 3개랑 코사인 값을 구한다고. 무엇을 통해서요? 코사인 법칙이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 3개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B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사인 B가 얼마인지 구하면 정의를 이용하시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하시든 사인 B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 B가 얼마인지 구했으니까 두 변과 끼인각으로 넓이를 구하실 수 있겠죠. 원래는 그렇게 하라고 낸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써요,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거 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 써도 30초 정도만 더 투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2번 쓰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 쓰고 바꿔가지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과정에서 벗어나는 의도기 때문에 보통 서술형에서 아예 안 내거나 단답형에서는 아예 안 내요. 서술형에서 내면 스텝별로 나눠서 냅니다. 코사인 B의 값을 구하세요. 코사인 B를 가지고 사인 B를 구하세요. 사인 B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냅니다. 알겠죠? 어쨌든 알아놓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사각형의 넓이로 가겠습니다. 현우야, 네. 필기했나요? 뱀이 보세요. 싫어, 안 볼 거야. 안 보고 얘기할 거야. 필기했나요? 다 했나요? 네. 그러면 현우 선생님이 넓이에 대한 이야기하면 늘 2개의 넓이만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랑 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삼각형이 사각형.
원이죠. 그럼 사각형은 어떻게 구하나요? 2개. 아유, 교육이 효과를 발하네요. 삼각형 2개를 가지고 구하는 게 사실은 이거 없어도 돼요. 그리고 영상 보면서 하세요. 그 삼각형 2개를 더하면 사실은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데 평사 그리고 랜덤으로 생긴 사각형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현우가 없으니까 빨리 진도를 나가. 빨리 갔다 와. 사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할 거고요. 2종류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평사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친구는 삼각형 2개로 쪼갤 겁니다. 자, 평사의 특징은 대각의 크기가 같죠. 그리고 대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디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이 방향으로 쪼개보죠. 이렇게 쪼개면 S1 왼쪽 밑에 있는 친구랑 S2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가 사실은 S1과 S2의 넓이 이야기니까 넓이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뭐니까요? 합동이니까요. 그죠? 왜 합동이에요? 변 2개랑 끼인각, 변 2개랑 끼인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합동입니다, 합동. 합동이라서 넓이가 같고요. 그럼 우리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전체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길이 A, 여기 길이 B, 여기 각도 세타라고 놓는다면 두 변과 끼인각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중3네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게 왼쪽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우리는 그 친구의 2배를 해야 되잖아요. 2개 있으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그냥 변 2개랑 끼인 각의 세타를 씌우기만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든 아니면 이 방향으로 쪼개든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얘랑 얘의 합이 180도니까 세타냐 파이 마이너스 세타냐인데 사인은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중3 내용에 사인 법칙을 배우면 사인 삼각비를 배우면서 이 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평사가 아니고요. 그냥 사각형이에요. 평사도 들어가지만 평사가 아닌 그냥 사각형. 평사는 그냥 저걸로 구하면 되니까요.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물론 적절히 삼각형으로 쪼개셔도 됩니다. 삼각형 쪼개가지고 그냥 조각조각 내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사각형을 무엇에 대한 내용으로 구할 거냐면 평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바꿔서 좀 구해보려고 해요. 그럼 앞에 배운 이 내용을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보조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면요. 대각선 있죠? 대각선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 대각선하고 평행한 선을 이쪽 끝에서 그어줍니다. 대각선을 만들지 않은 각 있죠? 거기에서 그어주세요. 평행선이에요. 그럼 이 친구도 남아있죠? 여기도 똑같이 평행선을 그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대각선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 대각선 있네요. 이 대각선 그으시고요. 방금 행위를 똑같이 합니다. 이 대각선하고 평행한 선을 나눠지지 않은 각 2개에서 그어줍니다. 됐죠? 자, 그럼 밖에 있는 친구가 뭐가 되나요? 밖에 있는 친구가 무슨 도형이에요? 평행한 두 쌍의 대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사가 됐습니다. 이 친구 있죠?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친구, 이것도 평사입니다. 얘도 평사예요. 얘도 평사고요. 얘도 평사입니다. 맞죠? 총 5개의 평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바깥에 있는 평사로 생각해 볼게요. 이 넓이는
방금 저 이야기로 하면 두 변과 끼인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이 길이를 A라고 놓을 거고요. 밑에 있는 이 길이를 B라고 놓고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전체 평사의 넓이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가 전체 평사의 넓이입니다. 왜요? 조 내용 때문에요. 평사의 넓이는 변 두 개랑 끼인각의 곱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사인 끼인각의 곱으로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안에 있는 이 하얀 친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이거 무슨 도형이라고요? 평사예요. 평사의 대각선 그은 거죠. 사실상.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두 개의 크기가 같습니다. 얘랑 얘가 같아요. 그 내용이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잖아요. 합동이라서 같다고. 그럼 여기 넓이가 S1이면 여기 넓이도 S1이에요. 맞죠?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도 넓이가 똑같겠네요. 평사의 대각선을 그은 거니까. 여기 S2면 여기도 S2가 되죠. 여기 S3면 여기도 S3가 되겠네요. S4면 S4가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S1, S2, S3, S4의 값이에요. 근데 지금 구한 이 친구는 뭐예요? S1 2개, S2 2개, S3 2개, S4 2개의 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무렇게나 생긴 안에 있는 흰색 사각형의 넓이는 이 친구의 절반이라고요. 근데 A랑 B가 여기서 뭐예요? 사실상 대각선의 길이라고요. 그럼 세타는 뭐예요? 세타는 여기 있던 친구였죠? 여기 있던 친구였죠? 그럼 평사니까 여기 각이랑 크기가 같죠?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럼 세타는 사실 뭐예요? 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입니다. 그렇다면 싹 다 말로 바꾸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한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린 이제부터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대각선 두 개의 길이랑 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만 있으면. 이제부터 삼각형하고 사각형도 모두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문제를 풀어보죠. 시간이 없네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응? 행복하죠? 시간이 있으면 쉬는데 오늘은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네 맘대로 할 거면 학원에 왜 와, 이 자식아. 빠르게 해서 두 개 풀어보죠. 몇 페이지냐면요. 156페이지입니다. 기본 문제 12-2번 볼게요. 아이고 힘들다. 내일이면 방학이 끝납니다. 여러분 빨리 학교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개 힘들어요. 선생님 나이 먹고 병 들어서 힘듭니다. 그리고 그 병의 90% 정도는 현우가 줬어요. 너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희 나이에 3배. 맞아요. 선생님 개 늙었어요. 아니 3배까지는 아니다. 아니, 만 14살. 아, 만 14살이에요, 니네? 그래서 만 40. 세상에 나타난 지 12년밖에 안 된 겁니까? 14년. 아, 14년. 14년밖에 안 된 거예요? 만 42세.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니네 나이쯤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 컸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와, 언제 다 크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딱 3배다, 딱 3배. 딱 3배예요. 현우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다니 좀 뿌듯합니다. 그 정도 계산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많이 배우세요.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고요. 나중에 정말로 대학교 가죠? 많이 즐겁습니다. 대학교 간다고 이성 친구가 생기진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대학교 가도 이성 친구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가면 중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실 의무는 별로 없는데 권리도 별로 없어요. 권리는 있는. 권리가 별로 없어요, 사실. 내가 없다고 안 했죠. 별로 없다고 그랬죠. 병신 같은 소리를 자꾸 해요. 권리가 별로 없어요. 의무도 크지 않고 의무는 진짜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권리는 조금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근데 20살이 되죠? 의무가 팍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권리도 팍 늘어나요. 그래서 권리 중심으로 해석하면 되게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무를 좀 당장 해결해야 되는 삶이면 약간 힘들 수는 있는데 여기 학원 다닐 정도면 의무를 해결하셔야 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대학생인데 학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밑에 동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의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권리가 진짜 이만큼 늘어납니다.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져요. 여러분 아침에 꼭 학교 가야 되죠? 안 가도 돼. 아니요, 고등학교요. 근데 대학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오. 안 가도 돼요. 그 대신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는 학교 안 가면 전화 오죠? 왜죠? 너한테 전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죠. 니네 학교에서 안 왔어.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전화 안 합니까? 안 와요? 안 하는. 옵니다. 보통 와요. 아니면 그 알림톡인가 뭐 있어요. 그 학교 뭐 그거 있습니다. 그걸로 엄마한테 보통 연락이 갑니다.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요. 보호자가 없진 않잖아요. 너 차단해 놓은 거 아닙니까? 차단해 놓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연락이 가요. 근데 대학은 수업에 안 오죠?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대학은 수업에 안 온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여러분 수행평가죠? 수행평가죠? 수업을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뭐도 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런 거 하고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막 제출하라고 독촉하죠. 제출해 언제까지 제출해? 20점 만점인데 하루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이야 그러면서 어쨌든 제출하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아예 제출할 수 있게 시험을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학은 그러지 않습니다. 과제 제출 날짜가 오늘 12시까지예요. 근데 오늘 1시에 가죠? 제출 못하고 땡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그냥 빵점인 거예요. F. 아니요. F는 아니에요. 그거 한 번으로 F가 되잖아요. 그냥 빵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석을 안 하죠? 그럼 그냥 결석인 것뿐이에요. 근데 전체 일수의 결석이 3분의 1이 넘어가면 시험 점수나 태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F입니다. 뭐예요? 의무가 이만큼 늘어난다. 그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 못 갔어. 그러면 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아파서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은 어느 정도 대충 케어를 해줍니다. 근데 대학은 그런 거 없어요. 아팠으면 아픈 거에 대해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의사 소견서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갔다 왔다는 의사 소견서나 그런 진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시험을 못 보죠? 그럼 끝입니다. 대학교 가서 시험 못 보면 끝이에요. 그냥 재수강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시험을 위해 학원에 다닌다? 없어요.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니네가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시험 점수 물어보죠? 그리고 막 나중에 몇 등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죠? 예. 대학교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끝날 때 그냥 학점 나와요.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등수 공개 안 하죠? 예. 대학은 그냥 다 공개합니다. 다 공개해요. 그래서 몇 등부터 몇 등까지 A, 몇 등부터 몇 등까지 B뿔, 몇 등부터 몇 등까지 B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 공개해버려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삶을 스스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대학교 가면 정말 행복하고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학교 가면 지옥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강의실이 변경됐어. 단톡방에 올립니다. 근데 내가 핸드폰이 없어. 아니 핸드폰은 있는데 뭐 모종의 사정으로 못 봐. 친구도 없어. 그러면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땡이에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선생님 교수님 저 못 받았는데요 이야기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왜 확인 안 했어? 끝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단톡방에 공지를 올릴 테니 잘 확인하세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권리가 늘어나는 만큼 의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런 새끼들이 문제인 거예요. 대학에서는 60분 수업합니다, 보통. 60분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60분 수업을 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셔야 되냐면 대학교의 교수님이 빨리 끝내주시면 똑같은 대학 학비를 내고 수업을 적게 하네. 아쉽네. 저 사람한테 더 배우고 싶은데. 라는 감정을 가지셔야 대학이 재밌고 즐거운 겁니다. 일찍 끝내주는데 야! 공부를 조금 한다! 너무 좋다! 그러면 대학에 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몇 시간? 그건 사람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1교시만 하고 끝낼 수 있어. 1학점이 1시간이거든요. 보통 대학은 과마다 다르지만 17학점에서 보통 22학점이 일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들어야 되는 수업 시간이에요. 아, 뭐야? 그럼 일주일에 17시간만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수업은 여러분이 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짤 수 있어요. 학교에서 짜주기도 하는데 1학년들은 보통은 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시간. 하루에 6교시씩 여러분 5일 나오죠? 30시간 했었던 거죠. 아니요. 7교시 한 날도 있죠. 그럼 한 32시간? 뭐 이 정도 일주일에 했었습니다. 절반 조금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너무 쉬울 것 같죠? 족밥. 그죠? 쉬울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 지금 한 달 동안 수업하는 내용 있죠? 우리 한 달 동안 했지만 사실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한 거잖아요. 그거 대학에 가면 2주면 끝납니다. 근데 하루에 2주면 끝나요. 하루에 6시간이면 끝나요. 숙제 많아요. 숙제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숙제 안 하면 학점. 시험을 못 봐요. 아예 못 봅니다. 네, 그래서 17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건 여기에 4배에서 5배. 선생님이 일어나셨어요. 선생님은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때 놀고 싶어서 몰라 시발 하고 쫙 놀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 학점은 쫙 조졌어요. 학점을 조지면서도 선생님은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학점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놀았으니까 조지지 그러고 그냥 놀았습니다. 즐거웠어요. 그래서 조졌잖아요. 그러니까 졸업 잘했어. 졸업 늦게 그냥 했습니다. 늦게 했어. 네, 뭐 중간중간에 일도 하면서 여러분도 가르치고 일도 하고 막 그러면서 늦게 했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노력을 안 할 거면 기준을 낮추든지 기준을 높일 거면 노력을 하라고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기준만 개 높잖아요. 선생님은 노력을 안 할 걸 알았기 때문에 기준을 졸라 낮췄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진짜 한 번만. 거의 안 했습니다. 생으로 놀았어요. 술 먹고 겨우 출석만 해러 왔습니다.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걸 고등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했어요? 대학교 가서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어디 가서요? 연대 가서 했습니다. 연대 가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짓을 하면 연대를 못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쫙 째고 놀아도 됩니다. 물론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네.